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문회나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 권한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증인으로 채택되어 청문회나 법정에 참석한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겁니다. 한국도 비슷한 법이 있겠지만 미국 헌법 제5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그리고 아무 경우나 관계없이 증인의 증언 거부 권리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의회 청문회나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증언을 거부하려면 그에 대한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는 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불이익을 당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증언 거부는 어떤 경우일까요? 첫 번째로 법적 모독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 모독죄로 벌금이나 구금 같은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언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언 거부의 정당성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말이지요. 단순히 제3자가 불법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 법원이나 청문회는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증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증언을 거부하면 법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법원이나 의회는 공익을 위하여 증언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 강제 사유와 권한이 법정에 있다는 것이지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증인은 법적 모독이나 의회 모욕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에게 증언을 강제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면책특권 부여입니다. 아마도 선뜻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면책특권 부여는 증인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그 증언에 기반한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면책특권이 주어진 상황에서도 증언을 거부하면 증언 거부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증언을 요구받은 증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증언 거부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법입니다. 증언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는 법원이 증인이 주장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처벌받은 미국 정치계의 사례를 들어봅니다. 최근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와 관련된 허위 증언과 증언 거부의 법적인 처벌 내용입니다. 마이클 플린 사례인데요. 마이클 플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러시아와의 유착 의혹과 관련된 조사를 받는 동안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5수정헌법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증언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스티브 배넌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배넌은 의회의 소환을 무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2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도 트럼프와 연관된 사람인데요. 마크 메도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된 의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메도스는 의회 모욕죄로 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와 관련한 허위 증언이나 증언 거부를 했던 증인들인데 트럼프가 재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강력한 사법적인 철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증언 거부가 무조건적인 자신의 방어를 위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미국 정치이고 허위 증언과 증언 거부에 대한 법정의 처벌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한국 상황을 보면 국민들이 참으로 비참해지는 모습입니다. 과거에 고 전두환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만들어둔 비자금이 수천억 원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저수지는 결국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함께 쿠데타를 도모하고 함께 정치를 했던 사람들에게 비자금 저수지 물을 함께 마시도록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말이 무성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도 상상을 초월하는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의 주변 인물들 또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저수지 물맛을 즐길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허덕이던 정치자금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하였고 그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어서 고인이 된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것이지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이 어쩌고 하는데 난 그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수억 원의 뇌물과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시민이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고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 자신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 부인인 김양숙 여사와 그 주변인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이라는 주장을 했었죠. 그리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이 확대되면 가족과 측근들이 풍지박산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주변 정치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여 모든 것을 무덤으로 안고 들어갔습니다. 최근에는 전 대통령 문재인과 관련한 부정부패 및 불법 의혹에 대하여 증인들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세계 유일무이한 경제정책을 추진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자 과거 정권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400조 원이라는 국가채무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퇴임한 현재 그 소득주도 성장의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라고 한다면 5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가계부채, 주택 가격이 2배로 상승한 부동산 가격, 그리고 당장 태어나는 자식에게 1,000만 원의 부채, 영부인이었던 김정숙의 수백 벌에 달하는 값비싼 의상, 또 돼지 목에 걸렸던 수천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부정부패 또는 불법 의혹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들이 하나같이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과 당시 청와대 인물들 그리고 민주당의 일부 거시기들이 문재인을 옹호하고 나서는 이유가 단순히 정치적인 숙명 공동체이기 때문일까? 아니죠. 그렇게 순진하시면 계속 조련당하기만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증액한 국가채무 400조 원 중에서 적어도 1%인 4조 원은 문재인의 비자금 저수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문재인의 청와대 가신들과 민주당의 일부 거시기들은 그 비자금 저수지 물맛을 단단히 본 것입니다. 때문에 문재인에 대하여 철벽을 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김대중, 노무현의 역사적인 비자금 저수지 물맛과 문재인이 만든 비자금 저수지 물맛을 보지 못한 민주당 거시기들은 이재명이 만든 대장동과 백현동 비자금 저수지 물맛에 푹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정치인들에게 삥 뜯기면서 허수아비와 노예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조련당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이미 40년 전부터 조련을 당해왔으면 그것을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40년 전에는 젊은 혈기가 왕성했던 청년이었지만 이제는 손주를 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으니 조련당했던 정도와 그리고 지금도 조련당하고 있다는 정도는 느껴야 되지 않을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신의 은총과 축복을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